안녕하세요. 밝은 누리 모임의 이창영입니다. 오늘은 빛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번째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첫 번째는 우리가 고전적으로 빛은 전자기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양자론적으로 보면은 빛은 이제 광자라는 입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개가 서로 우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충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양자론적인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양자역학이, 지난번에는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두 번째 빛이 광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포톤이니까 양자역학을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결합을 시키면은 양자장론이라는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양자장론에서는 고전적인 장들, 그러니까 클래시컬 필드들이 퀀텀 필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전장을 양자화 시키면 이제 그러한 이론이 양자장론인데, 그 양자장론에서는 장들이 그게 양자화가 된다는 얘기는 그 필드가 필드 퀀타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장의 양자화가 되겠죠. 장의 양자화가 되면은 거기서 이제 그 장에 해당하는 입자가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고전적인 전자기파는 전자기장의 변화, 모듈레이션이 이제 전파되어 나가는 건데, 그걸 이제 파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자기 파동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변화, 디스터번스죠. 그 변화가 빛의 속도로, 빛의 속력으로 이동해 나가는 게 바로 전자기파, 곧 빛이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러한 그 전자기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전자기적인 힘의 분포가 바로 전자기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자기장, 그러니까 전자기장이란 뭐냐 하면은 그 공간의 어느 지점에 가더라도 거기서 얼마만큼 전기적인 힘, 자기적인 힘을 받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힘의 분포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 변화가 파동으로 돼서 이제 전파돼 나갈 때 우리가 그걸 전자기파라고 그러는데, 양자장론에서는 그러한 전자기장의 변화, 디스터번스가 이제 양자화 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뭉치가 돼가지고 물질이나 이제 입자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장의 경우에는 그게 포톤, 광자로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장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이제 광자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광자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그 전자기파인 빛을 입자로 인식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전자기장의 경우에는 이제 양자화된 입자가 광자, 포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핵력인 강력의 경우에는 그거를 굴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핵력인 양력의 경우에는 W 플러스, W 마이너스, Z0라는 이 세 가지 입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입자들을 매개 입자라고 그래요. 힘을 매개하는 입자다. 그리고 이제 중력은 이제 아직 중력자라는 게 그래비톤이 발견이 안 됐는데, 뭐 만약에 이제 중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비톤, 중력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을 매개하는 입자들에 따라 가지고 힘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지는데, 광자나 중력자는 질량이 제로입니다. 질량이 제로여 가지고 미치는 범위가 무한대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전자기적인 힘이나 중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대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핵력은 W 플러스 마이너스 Z0, 요거는 이제 발견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죠. 그건 상당히 무거운 입자입니다. 그리고 글로우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 핵력을 매개하는 입자들은 이제 그렇게 광자나 중력자처럼 빛의 속력으로 움직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대략 그 핵력의 레인지는
수페르미 오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힘을 전달하는 입자들은 각각의 전자기장, 중력장, 강력장, 요 양력장의 필드가 퀀타이 돼가지고 각각 광자, 뭐 중력자는 아직 양자화가 안 됐지만 중력자라고 우리가 가상으로 부리고, 그다음에 굴루원 W 플러스 마이너스 G0 보존이라 부른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전자기적인 힘은 포톤 광자가 매개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두 개의 전하가 있다면 그렇다는 얘기고, 강력인 경우에는 글루온이 이제 스트링 형태로 서로 매개를 해가지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마치 글루처럼 딱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강력을 매개하고, 만약에 쿼크하고 엔타이 쿼크를 멀리 이렇게 떼내게 되면은 그 글루온이 이제 끊어져 가지고 다시 쿼크하고 엔타이 쿼크 새로 생겨가지고 한 쌍이 새로 생긴다, 뭐 이런 그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힘은 그런 매개하는 입자들이 있다. 그래서 전자기적인 힘은 광자, 포톤이 매개를 한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양자 장론에서 그 매개하는 입자들은 그 이제 고전적인 장, 그러니까 전자기장, 중력장, 뭐 강력장, 양력장에 의해서 그거 이제 생성이 되는데, 또 이제 우리가 보통 진공에서 보면은 지난번에 카시미아 이펙트를 얘기했는데 나중에도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진공에서도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입자와 반입자 쌍이 생성이 될 수 있는데, 그 생성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공식이 m 곱하기 질량 곱하기 빛의 속력의 자승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그거보다 크면은 그런 입자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고전적 그 양자장의 그 에너지나 또는 진공 에너지가 이렇게 입자 반입자 쌍의 생성이 크거나, 혹은 예를 들자면은 뭐 이렇게 매개하는 힘의 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자다 그러면은 전자도 실제로는 양자 장론에서는 전자들이 만드는 필드가 있는데, 장이 있는데, 그거에 그 장에 양자화된 게 바로 전자로서 이제 구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가 문제로 생각했던 입자성과 파동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은 이 왼쪽에서 이제 전자를 쏴가지고 전자가 이제 드브로이의 물질파에 의해서 전자도 파동성을 갖는다고 우리가 보니까, 파동성을 해가지고 그 이제 여기 슬릿 1, 그다음에 여기 슬릿 2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두 개 다 통과하겠죠. 예를 들자면은 파동이라면은 두 개 다 통과하고, 입자라면 하나밖에 통과를 못해요. 여기서는 이제 입자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입자인 경우 하나만 하기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게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간 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파동이다, 파동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양쪽을 다 통과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부분, 못 가는 부분, 가는 부분, 못 가는 부분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자들의 그 파동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파동이 생긴 거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파동이, 전자기적인 그 파동이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만약에 전자래도 이렇게 전자들의 이루는 장, 양자장이 파동으로 변화돼 가가지고 그 파동이 여기서 이제 구현돼서 나타나면은 이제 디텍트에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탐지기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보내더라도 이렇게 간섭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 슬릿, 요 뒤에다가 슬릿 1, 슬릿 2가 있는데, 뒤에다가 어떤 그 검출기를 둬가지고 전자를 이제 탐지할 수 있는 검출기를 둬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에 뭐 라이트 소스를 둬가지고 쏴가지고 빛의 반사가 되면은 뭐 전자가 일로 갔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전자에 통과하는 부분을 안다. 뭐 그럼 빛이라도 마찬가지겠죠. 빛을 이쪽에다 탐지기를 두고 이쪽에다 빛을 탐지기를 둬가지고 어느 쪽으로 통과했는지를 만약에 알 수 있다면은
그 경우 이제 빛이란 거는 빛으로 하는 게 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전자로 치환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 탐지가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 양자화된 여기 이 경우에는 전자죠. 전자 알갱이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성만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마치 입자들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구멍을 두 개 다 열어놓고 하더라도 어디로 통과됐는지 알게 되면은 입자성만 나타나고 파동성은 없어진다는. 그러니까 그 장에 양자화된 입자성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지 않고 할 때는 그 장들이 파동처럼 이렇게 전파돼 나가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양자화돼서 이렇게 구현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빛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전자기장이 이렇게 통과되는데 여기서 빛을 예를 들자면은 이 슬릿 1을 열고 슬릿 2를 막았다 그러면은 이쪽으로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빛이 만약에 광자가 통과된다 그러면 일로 통과됐기 때문에 여기로 광자가 통과된 걸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광자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경우도 요 슬릿 한쪽을 막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 두 개를 합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동시에 열고 하면은 입자성이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간섭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미묘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자기 장은 파동이지만은 그 파동이 양자화 돼 가지고 실제로 입자로, 포톤이라는 입자로 구현이 되면 우리가 그거를 관측했을 때 그건 입자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간섭 현상이 사라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광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럼 예를 들자면은 이거를 측정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그 파동성이 사라지느냐? 그거는 이제 불확정성 원리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불확정성 원리라는 거는 하이젠버그가 1927년에 이제 제안한 그 원리입니다. 제시한 원리인데, 이거는 이제 위치의 불확정성하고 운동량의 불확정성. 불확정성이라는 거는 뭐 얼마만큼 정확하게 측정하느냐 그거죠. 그거를 이제 두 개를 곱한 거는 H바라는 그 플랑크 상수라고 부르는 그 상수보다도 이제 정확하게는 2분의 H바인데 대충 이제 H바로 쓰면은 그보다 적어도 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위치를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한다고 그러면은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커지고, 만약에 운동량의 불확정성을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한다고 그러면은 위치의 불확정성은 엄청 커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상대론적으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이제 합치게 되죠. 그래서 4차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간의 3차원, 시간의 1차원 해가지고 상대론적으로는 4차원으로 확장이 되는데, 위치에 해당하는 게 이제 운동량이 이제 위치에 이제 서로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에 해당하는 거는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운동량도, 그러니까 위치하고 운동량이 있으면은 시간에 그것처럼 시간에는 뭐가 비례하느냐 하면은 시간에는 에너지가 대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도 이제 위치도 4차원으로 확장하면은 위치하고 시간이 되는 거고, 운동량도 4차원으로 확장하면 운동량하고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위치하고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이제 아까 있었죠. 위치 델타 X, 델타 P. 여기서는 이제 위치의 불확정성을 델타 X로 표현한 거고, 운동량의 불확정성 델타 P로 표현한 건데,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시간의 불확정성 델타 T하고 에너지의 불확정성 델타 E가 아까 위치하고 운동량의 불확정성 관계하고 똑같이 2분의 H바보다 곱한 게 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측정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라면은 델타 T가 굉장히 작겠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델타 E, 그러니까 그렇게 측정한 에너지의 불확정성이 커지고,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를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했다 그러면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그 측정을 해야지 에너지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델타 T라는 게 시간의 불확정성이니까 시간의 불확정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측정을 해야지 우리가 아주 정밀한 에너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아주 짧은 시간에는 정확하게 에너지를 이제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아주 짧은 시간대로 가면은 그 에너지의 불확정성이 커져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한 카시미어 이펙트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공에서도 그 짧은 시간에는 에너지가 큰 에너지가 이제 요동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델타 E가 크면은 입자하고 반입자의 질량에다가 C자승을 곱한 것보다 더 큰 에너지가 될 경우에는 입자하고 반입장성이 생성이 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동이 요동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입자하고 빛의 입자하고 파동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빛의 파동성은 고전적인 우리가 특성을 나타내는 그 전자기 장의 파동으로 보는 게 이제 빛의 파동성이고, 그 다음에 빛의 입자성은 그 파동이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그 전자기 장의 변화의 이동이 파동인데, 그 전자기 장을 양자화 시켰을 때 나오는 입자로 보는 게 바로 광자, 입자의 입장이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똑같은 이제 전자기 장인데 양자화 시켰을 전에는 우리가 파동으로 이해를 하고 양자화 시킨 다음에는 광자라는 우리가 입자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빛뿐만 아니라 그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에 의해 가지고 모든 입자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플로렌이라는 C60죠. 그러니까 탄소 혼자 60개가 모여 있는 플로렌도 마치 파동성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인터피어런스 패턴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실험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자들도 빛뿐만 아니라 입자들도 그런 파동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빛의 본질에서 우리가 파동성과 입자성을 어떻게 그럼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전자기장 그 자체로 이동해 갈 때는 반드시 파동성이 나타나게 되겠죠. 입자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은. 그런데 우리가 그 양자화된 그 전자기장이 양자화된 광자로 우리가 확인을 하면은 입자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전 효과, 포토일렉트릭 이펙트에서는 그 빛의 입자성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광자가 가가지고 전자를 때렸는데 마치 광자가 조그만 당구공의 역할을 해가지고 전자라는 당구공을 친 때에 이런 효과가 충돌 효과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빛은 입자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빛의 파동성과 광자라는 입자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오늘은 빛의 본질 세 번째로 양자론적인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